안녕하십니까. 고덕달팽이 부동산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용인 원산면에 갔다가 땅을 좀 둘러보고 또 그 토목공사 하는 현장을 좀 둘러보고 저희 사무실도 이렇게 둘러보고 왔었습니다. AI 거품론이 미국에서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D램 개발에 아주 그냥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밤에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300억 달러가 넘어요. 그 다음에 그 시장의 전망을 넘어갔는데 시장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외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그 주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300억 4천만 달러를 했어요. 뭐 280억 달러만 넘겨도 괜찮다 그랬는데 실상 300억 달러가 되고 오늘 밤 되면 이제 삼성 엔비디아의 주식이 이제 시장이 열리면 알 수가 있겠죠. 전년 대비 뭐 122%가 증가했고 뭐 데이터 센터 사업의 매출이 전체 88%다.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HBM이죠. 여기에 가속기 GPU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매출은 HBM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에 거의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덩달아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도 떨어졌거든요. 오늘 삼성전자가 74,000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16만 9,700원. 그래서 5.35%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 거품론이 지금 꽤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젠슨 황이 좋은 얘기를 또 이렇게 했어요.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젠슨 황 CEO는 호퍼하고 그레이스 호퍼가 있거든요. 이게 GPU죠. 지금 현재 통용되고 있는 거죠. 이게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블랙웨일은 이제 약간의 그 무슨 뭐 오류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 얘기도 이제 디자인에서 발생한 작은 오류가 있었고 이를 해결했다. 젠슨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랙웨일의 설계상 오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블랙웨일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 이런 시제품은 벌써 빅테크 기업에 다 들어간 거고 이제 4분기에 정상적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간에 일시 D램 10나노 초반입니다. 보통 10나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시 D램 개발에 아주 열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SK하이닉스에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붙여버렸어요, 오늘. 삼성도 지금 만만치 않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일시 D램은 반도체 업계에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이거를 개발을 하려고 이제 제품을 출시를 하려고 지금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D램 소식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요즘 그 SK하이닉스가 자신감이 묻어나는데 뭔 일만 있으면 보도자료를 아주 당당하게 내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고 성능의 1B D램, 요게 뭐냐면 지금 HBM을 만들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1B로 만들고 있죠. 요거를 조금 확장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1C를 개발했다는 거죠. 요게 무슨 냄새가 나냐면은 삼성전자가 7나노를 할 때 EUV를 세계 최초로 도입을 했는데 TSMC는 EUV를 안 가지고 DUV를 가지고 7나노를 개발하면서 재미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SK하이닉스가 1C D램을 개발하면서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A D램이거든요. 1A D램으로 요게 한 14나노 정도 되거든요. 1B가 한 12나노 정도, 1C는 아마 한 10나노 정도, 11, 10 이렇게 되는 텐데 요 1B를 조금 고쳐가지고 여기에다가 1C를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신소재를 적용하고 EUV 공정을 최적화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비용, 전기 비용을 30%를 절감을 했다니 대단한 거죠. 전성비가 30%는 떨어졌다는 거죠. 연내 양산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급을 하겠다. 그런데 요 내년부터라는 게 좀 애매하죠. 이게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이걸 모르잖아요. 삼성전자도 거의 로드맵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첨단 D램 제품들에 적용하면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겠다. 이게 오늘
SK 하이닉스 보도 자료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1C D램이라고 이렇게 그냥 보도 자료에다 사진까지 낸 거죠. 자, SK 하이닉스의 내용을 한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10나노급 D램 기술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미세 공정의 난이도가 극도로 높아졌어요. 가면 갈수록 이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업계 최고 성능이 입증된 5세대 1B죠. 1B. 1C는 6세대입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완성해서 가장 먼저 기술 한계를 돌파해냈다. 뭐 서로 우리나라 뭐 기업들을 그렇잖아. 세계 최초, 뭐 세계 최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연내 1C DDR5 D램, 1C DDR5 D램을 양산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제품을 공급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 가겠다.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거기다 감히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걸어버린 거죠. 그래서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서로 이제 이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로드맵을 살펴보면 이겁니다. 하반기 양산 준비를 딱 끝내고 내년부터 제품을 출시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EUV를 좀 쓰겠다는 그 얘기도 있죠. 지금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적기는 하지만은 몇 대 정도 한 4대인가 5대 정도의 EUV가 들어와 있거든요. 올해 또 몇 대가 또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EUV를 위해서 파운드리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초고도의 이렇게 DDR5 같은 이런 D램을 생산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자, 여기에 보면 굉장히 좋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C DDR5 D램의 동작 속도는 초당 8GB고 이전 대비해서 속도가 11%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거죠. 여기가 전력 효율이 9% 이상 개선됐다는 얘기죠. 지금 HBM의 문제가 뭐예요?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전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전기를 저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게 지금 최우선 과제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라는 게 늘어나면서 원전을 가지고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는 1C D램을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면서 전력 비용을 이전보다 최대 30%까지 대단한 거죠.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 적용이 돼서 정말 30%가 줄어들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이겠죠. 자, 여기 한번 또 개발 담당 부사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김종환 부사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성능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충족시킨 1C 기술을 차세대 HBM 그 다음에 LPDDR6, GDDR7 등의 최첨단 D램에 주력 제품군에 적용하겠다. 자, 보시다고요. SK 하이닉스가 HBM이죠. HBM4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HBM4에다가 지금까지는 제가 잘못 썼습니다. HBM4에다가 지금까지는 1B D램을 쓰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1B. HBM4에다가 1B를 쓰기로 지금까지 내부 방침이 됐는데 이걸 1C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요거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LPD의 Low Power DDR5, 그래픽 DDR 이런데 이게 다 저전력 반도체입니다. 이거 저전력 반도체고 요거 HBM은 전기를 좀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DDR 가장 기본되는 코어 다이죠. 코어 다이를 1B를 가지고 살짝 개선을 해서 1C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1C를 써야 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HBM4라든가 LPDDR6 아주 지금 LPDDR은 5X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차세대 내년쯤 되겠죠. LPDDR6, GDDR7 이거는 지금 삼성이나 SK에는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뭐 1A라든가 1B로 만들었는데 1C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SK 하이닉스는 D램 시장의 리더십을 지키면서 고객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AI 메모리 솔루션 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이 자신감이 뭐냐면요.
지금 HBM뿐만 아니고 일부 품목에 D램까지도 삼성을 추월했다 하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HBM에서도 나오고 LPDDR에 대한 나오고 GDDR 그래픽이죠. 이것들이 전부 다 국제 반도체 표준화 기구 요게 제덱에서 다 이렇게 스펙을 다 정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었겠냐 얘기죠. 이거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을 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4공장에서 6세대 D램 1C를 얘기합니다. 1C D램에 투자를 한다. 그런데 이게 확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전략기지로 내년 6월에 가동을 한다. 그래서 4공장 어디냐는 거죠. 페이지 3죠. 페이지 3. 페이지 3에서 지금 1C D램을 생산을 하기로 확정이 되고 이미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한테 발주를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1C D램의 그 로드맵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게 평택 캠퍼스 요게 그 1기거든요. 1기인데 삼성전자는 요게 6세대 D램을 그러니까 1C D램을 내년 6월부터 평택 캠퍼스 P4 페이지 3에서 생산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가 좀 빠르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러면은 6세대 1C D램을 그러면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 P4 페이지 3에서 대량 생산을 하는데 그 전에 어디에서 뭐 페이지 P3라든가 아니면 화성 캠퍼스라든가 이런 데서 1C D램을 만들어야죠. 그러다가 대량 생산은 평택 캠퍼스 P4 페이지 3에서 해야 되는 거죠. 평택 4공장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임시로 어디에서 써야 되느냐?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6세대 D램을 내년 6월에 지금 가동을 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삼성전자의 오피셜은 아닙니다. 다 추적해서 전자신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택 4공장의 페이지 3에 가동 시기가 또 당겨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올해 안에 1C D램을 완전히 양산 준비를 다 갖춰서 내년부터 아니면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만일 출시를 한다 그러면은 선수를 뺏길 수가 없으니까 그럼 평택의 뭐 페이지 3라든가 아니면은 평택의 P3에 D램 라인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1C를 먼저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대책이 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방송을 다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D램이 분기가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 AI 급성장으로 인해서 HBM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반 D램, 레거시 D램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HBM 수요가 수요가 더 늘어난 만큼 또 수익성이 좋거든요. HBM이. 그러면은 당장 메모리 업체에서 당장 HBM 수요에 대해서 일반 D램보다 더 우선하겠죠. 여기에 제가 오전에 용인을 갔다 오면서 라디오를 듣고 갔는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떤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리를 좀 하고 싶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특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HBM이라는 시장하고 D램이라는 시장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해서 낸드 플래시 시장까지는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AI 거품놈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혹시 HBM 시장이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HBM 시장이 둔화되면은 D램 시장도 같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HBM이 둔화되는 것보다는 D램이 둔화되는 거는 그렇게 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생산 라인을 계속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업체에 따르면 올해 메모리 업계는 HBM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 P5라든가 P6를 지금 저도 방송을 했지만 26년도로 연기했다 그러지만은 이 반도체 업계에서 지금 HBM하고 D램 시장에
이 그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거든요. 신문에서는 지금 D램 시장, 낸드플레이 시장, HBM 시장이 좋다고 맨날 이렇게 그냥 좋게 얘기하지만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투자를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SK 하이닉스는 청주 M15X, 그 다음에 2000 M16, 그 다음에 요건 전부 다 D램이라든가 HBM이에요. 그 다음에 원산면에 조기 착공하기로 벌써 이미 결정됐고, 다음 달부터, 늦어도 10월 달부터는 폐기물 처리장,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는 팹 공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 캐파 증설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HBM이 내년 것까지 거의 그 완판되다시피 했으니까 돈이 또 선수금도 수조 원을 받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라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8단, 12단 HBM3E에 콜 통과라든가 납품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삼성전자는 약간 여유가 있는 게 무슨 여유냐, P4에 4기에 페이지 2하고 페이지 4에 지금 그 크린룸이 공실이 남아있거든요. 그걸 언제든지 고 하면은 바로 그냥 그 크린룸을 만들어 가지고 D램이든 낸드플래시든 뭐 HBM이든 파운드리든 늘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SK 하이닉스처럼 공장을 지어가지고 크린룸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삼성전자는 4기 P4가 지금 페이지 1만 지금 이제 그 낸드 플래시로 되고, 페이지 3는 이제 D램인데, 일시 D램인데 그 내년 6월이란 말이에요. 이쪽에 이제 동쪽으로 보면 페이지 2와 페이지 4가 남아 있으니까 언제든지 수뇌부에서 고 하면은 뭐 P5, P6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빨리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계라면 딱 뭐 세계적으로 3개밖에 없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 뭐 캐파가 워낙 적으니까 우리가 뭐 여기 대상도 안 되겠지만은,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는 약간의 몸을 사리고 SK 하이닉스는 그냥 아주 그냥 발 벗고 나서서 지금 아주 굉장히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HBM 시장도 지난해는 비중이 2%밖에 안 됐어요. 올해는 5% 정도고 내년에 10%인데, 시장성으로 따지면요, 시장의 이 전체 D램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가 몇 번도 얘기했지만, 작년에는 전체 D램에서 8%, 올해는 21%, 내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도 3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도 제가 애널리스트의 얘기를 그 라디오에서 들으면서 들어갔는데, 이 HBM 시장이 뭐 엔비디아가 실적을 내고 뭐 엔비디아의 주가가 떨어지고 삼성 뭐 SK 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지지만 향후 2년 정도의 시장성은 충분하다는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 메모리 업체에서는 이 D램 증설과 그 다음에 D램 증설을 해놔야지만 일부는 HBM으로, 그 다음에 기존 D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투트랙의 아마 방식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지난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온 디바이스 AI 시장 개화 등으로 내년엔 HBM 수요가 더 강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D램 공급은 타이트해 보인다. 일반 D램도 지금 굉장히 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일반 D램, 그 다음에 HBM, 이렇게 이걸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뭐 5대5로 갈지 6대4로 갈지 뭐 3대7로 갈지 이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시장 상황을 봐가지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SK 하이닉스가 그냥 그 보도 자료를 가지고 일시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그러지만, 삼성전자가 들으면 화낼 거예요. 우리도 준비 다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정말 시장에다가 DDR5가 먼저 되겠죠. DDR5에다가 일시 D램을 누가 먼저 적용해서 시장에 내놓을 건가. 또 한 가지는 HBM에다가 일시 D램을 누가 적용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까.
시장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지 무슨 보도자료 몇 장 가지고 말로 신문기사에 몇 간 내는 걸로 승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판결을 내줄 것이고 또 D램은 뭐 이렇게 뭐 출시가 된다 그래도 별 뭐 이렇게 퀄테스트 이런 게 상관없으니까 잘 갈 거고 HBM에서 누가 이제 HBM 내년부터 HBM4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누가 가져갈 건가 누가 더 많은 가져갈 거기에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구독 달팽이 부동산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반도체 소식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9월부터는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SK 하이닉스 쪽에 숙소가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유튜브 방송을 보내드리고 혹시 원산면 쪽에서 공실로 걱정하시는 분 아니면 건축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이 공실 때문에 걱정하신다 그러면 제가 전속으로 계약을 해드릴 거고 5년 계약식 뭐 이렇게도 해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 달팽이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